오영훈 도지사의 백통신원 리조트 비공개 방문에 대한 제주 MBC 보도 이후 시민단체가 도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리조트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도는 고발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오영훈 도지사가 일행과 함께 비공개 방문한 백통신원 리조트. 당시 오 지사 측은 독채 객실에서 리조트 측이 제공한 점심 식사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MBC 보도 이후 제주도는 식사비를 지불했다며 카드 결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결제 내역에는 업종이 콘도로 적혀 있었고 해당 리조트에는 영업 중인 식당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도 일고 있는 상황. 결국 시민단체가 오영훈 도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백통신원 리조트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백통신원 리조트가 사업계획 승인과 변경안 통과에서 특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던 곳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특혜 의혹이 있는 사업자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사업자가 운영하는 리조트 밀실에서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제주도지사에 대한 제주도민의 신뢰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도 이후 대변인이 직접 나서 반박과 해명 브리핑을 했던 제주도는 이번 고발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굳이 고발할 사안인가라고 생각한다며 수사당국에서 잘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한편 리조트를 현장 점검한 서귀포시는 객실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무신고 영업 행위가 확인됐다며 조만간 리조트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MBC는 백통신원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이후 감면받은 세금과 해제 이후 제주도가 환수한 세금의 정확한 내역과 함께 환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등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비공개 방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 백통신원의 세금 감면의 규모와 투자지역 해제에 따른 세금 환수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나서서 사업자의 개인정보라면서 공개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특혜이고 도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오영훈 지사가 직접 설명에 나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영훈 도정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논평에서 오영훈 지사의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은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한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공식 일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세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들에게 법률을 위반하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최상위 법정 계획인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처음 마련했는데요. 정부 목표보다 15년 빠르게 2035년까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처음 마련한 제1차 탄소 중립 기본 계획. 2035년까지 온실가스인 탄소를 배출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목표입니다. 정부 목표인 2050년보다 15년 빠른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러나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전환 계획이 껍데기뿐이라는 것. 앞으로 10년 동안 재생에너지를 3,000메가와트 더 늘리는 만큼 기존 화력발전을 퇴출해야 하지만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에 대비한다며 신규 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수소와 혼합하는 방식으로 화력발전의 생명줄을 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피크 시기 때문에 굉장히 과도한 지금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피크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지만 사실 이런 내용도 지금 어쨌든 계획상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통, 수송 분야 대책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전기차가 4만 대에 육박하지만 동시에 석유를 쓰는 자동차도 늘었다며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 중심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눈속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기자동차 보급 중심의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전면적으로 지금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기가 줄줄 새는 도내 노후주택이 6만 5천여 채로 전체의 4분의 1을 넘지만 별다른 단열 개선 대책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제주도는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LNG 발전이 필요하고 수소를 혼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혀 탄소 중립 대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기증 미술품 가운데 국보와 보물을 포함한 360여 점의 문화유산들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미 제주 도립미술관에서는 기증 미술품들이 전시되고 있어 한꺼번에 귀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비가 갠 뒤 자욱이 안개가 드리워진 인왕산 자락. 겸재 정선이 그린 400여 점의 작품 가운데 가장 큰 인왕 제색도입니다. 조선 후기 실제 풍경을 보고 그린 진경산수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1000개의 손과 손마다 달린 눈으로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을 그린 불화.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고려시대의 천수 관음 보살도입니다. 이 두 작품을 포함해 이번 전시에선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각종 문화유산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7월 16일부터는 이 모든 서화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2번 이상 꼭 방문하셔서 이 조선시대 서화의 진면목을 맛보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주에서 자라는 불가시나무로 짠 제주괴와 제주에서 만들어진 책 중 가장 오래된 황석공 소서도 이번 전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작품입니다. 2년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제주와 관계된 문화유산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 전시회는 이렇게 새롭게 제주와의 관계로 알게 된 약 11점의 문화유산이 처음으로 새롭게 전시가 됩니다. 어느 수집가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광주, 대구, 청주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열린 특별전.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 중 문화유산 360여 점을 전시한 이번 특별전은 이곳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오는 8월 18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 예래휴양용 주거단지 내 차도와 인도, 우수, 맨홀까지 철거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JDC가 예래단지 사업을 위해 조성한 차도와 인도, 맨홀 등을 철거해 토지주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시설물이 모두 철거될 때까지 해마다 일정 금액을 JDC가 토지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예래단지 사업으로 땅의 가치가 올랐다는 JDC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제주시가 악취 포집과 지도 점검 방법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제주시는 지난 4월 축산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개선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했던 양돈장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악취 포집과 지도 점검 방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제주시 소재 양돈장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제주특별법상 강화된 조례를 적용한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백호기 응원 과정의 인권 침해 제기와 관련해 교육청에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청소년 인권 모임 네다와 피해 청소년은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를 제기한 청소년에게 2차 가해가 벌어지는 등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교육청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한편 김광수 교육감은 피해 청소년과 만나 내년도 대회 전까지
국가인권위 조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직원을 학교와 경기장에 보내 비인권적인 문제를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이공계 대학생의 ICT 융합 인재 양성 업무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제주대학교와 전파진흥원, 수협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도회는 오늘 제주대학교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대학생 현장 실습 협력과 장비 공동 활용 현장 실습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올여름 방학 기간부터 제주대학교 통신공학과 학생들이 전파와 방송통신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학생 진로 상담 등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 원을 챙긴 4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년 동안 베트남과 국내를 기반으로 입금액 기준 108억 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8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총책 등 운영진 4명을 검거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직원으로 일하다 사이트를 인수받아 국내로 거점을 옮겨 직접 운영했는데 경찰은 범죄 수익금 전액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도로에 넘어진 70대가 차량 석 대에 잇따라치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8시 50분쯤 서귀포시 상해동의 한 도로에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70대가 달리던 차량 석 대에 잇따라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세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70대 할아버지가 중앙선 가드레일이 있는 1차로를 걷다 넘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수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 등 3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건물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전국의 에너지 공급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전국 건물 에너지 총 사용량은 1년 전보다 1.3% 줄어든 반면 제주는 1.1%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